좋아요, 구독.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님과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최근 이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그 동박 관련 이슈가 좀 부각된 바 있었고 최근에 유상증자, 종속회사 유상증자를 결정했던 SKC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향후 전망과 3분기 실적 추이 그리고 2023년도 향후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SKC 좀 설명을 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네, SKC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SKC는 1973년 7월에 설립이 됐고요. 1997년 7월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 사업 보시면 고부가 가치 소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2차 전지 음극집 전체에 사용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입니다.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 그리고 페트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주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SK 넥실리스, SK PIC 글로벌 등이 있고요. 매출 포지션은 모빌리티 부분이 18.8%, 인더스트리 부분이 34%, 화학 부분이 44%가 넘습니다. 전자재료는 12.4% 등으로 구성이 됐고요. 연간 실적 보시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조 3,9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45억 원으로 129% 넘게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439억 원을 기록하면서 367%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SKC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죠? 네,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회사 타법인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을 발표한 바 있었고요. 유상증자 결정 3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이었습니다. 공시 내용을 잠깐 보면 마치 SKC가 이 유상증자를 결정한 것처럼 좀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오인의 요소가 좀 있거든요.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결정입니다. 회사는 SKC FT홀딩스가 SK 넥실리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로 인해서 95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히는 것입니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회사의 증권을 취득했다는 결정인데 SKC가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회사인 SKC FT홀딩스를 통해서 SK 넥실리스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취득했다는 뜻입니다. 전체 950억 원 그리고 자기 자본의 12.4%에 해당되는 이 규모고요. 이어서 내용을 좀 보면 세 가지의 공시들이 좀 있는데 유상증자 결정, 종속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입니다. 내용은 SK 넥실리스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950억 원의 유상증자 결정 내용이고요.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이 이 종속회사에 관련된 이 공시 의무사항들이 좀 부각되면서 공시를 한 것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SKC의 이 100% 자회사 SKC FT홀딩스에 950억 원을 출자하고 SKC FT홀딩스가 SK 넥실리스에 950억 원을 투자하고 다시 말레이시아 법인의 공장 증설을 위한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즉 종속회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유상증자에 3건에 걸쳐서 투자를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950억 원을 각각 투자한 것이 아니라 950억 원의 SKC FT홀딩스를 통해서 SK 넥실리스의 즉 손자회사의 950억 원의 유상증자를 참여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공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공시를 개인적으로 봤다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자세하게 공시 내용 분석을 좀 해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 종목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어떤 사업 모멘텀이나 포인트로 저희가 여겨지면 될까요? 네, SKC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2차 전지 소재죠. 동박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이슈가 된 바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력 거래처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동박 조달처의 변경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주가가 좀 한 차례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 있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 동박 조달처를
SK 넥실릿에서 일진 머티리얼즈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어떤 언론발 보도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려감이 좀 한 차례 부각된 바 있었는데 아직 확정된 어떤 사항들은 아닙니다만 이 공급망의 어떤 변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SKC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이 동박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C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이런 우려감들이 좀 기후에 불과하다는 어떤 이 설들이 좀 있고, 현재 국내 1위의 동박 생산량을 좀 기록하고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에 비해서 SKC는 글로벌량 전체 공장 캐파를 좀 감안했을 때는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이 기조가 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 저는 개인적으로 SKC의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2025년도 이후까지도 굳건한 점유율 1위를 좀 기록하거나 유지하지 않을까 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소재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좀 지속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SK PRC 글로벌을 통한 이 화학 사업 부분이 2분기에 다소 좀 부진한 영향이 좀 있었고, 이 부진 기조가 3분기에도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3분기 실적 불안해서 좀 차지하고 있지만, 2023년도 해외 공장의 어떤 준공이 완료 예정인 SK 넥실리스의 말레이시아 공장의 어떤 생산 캐파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오히려 가시화된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3분기 실적이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긴 하지만 이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 좀 앞으로 기대가 되는 이 내용들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좀 공시를 풀이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SKC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주가적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포인트에서 저희가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또 이슈가 됐던 부분, 동박전쟁 관련된 이슈, 또는 국내 점유율의 어떤 아성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만, SKC는 이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좀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판단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이 조정의 빌미가 좀 제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부분적인 선반영은 좀 있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대체적인 어떤 투자 금액에 해외 증설 투자를 좀 결정하고 있는 SK 넥실릿을 통한 이 동박 점유율의 어떤 극대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일단 3분기 실적 부분에 대한 이 발표가 아직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지금 10월 26일자 관련된 이 기업 설명회 관련 공시도 좀 있었는데, 11월 23일에 이 기관 투자자 그리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을 대상으로 회사의 오프라인 기업 설명회를 좀 개최한 만큼 여기서도 좀 주목해 볼 만한 어떤 이 2023년도의 어떤 비전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부분이 비교적 좀 선반영됐던 효과,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3분기 실적 성장성에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저는 가장 중요한 해외 공장의 어떤 준공 이후에 2023년도의 어떤 생산 캐파거든요. 2023년도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진행될 경우에 10만 톤 규모의 동박 생산이 좀 가능하다는 관점. 이 부분은 SKC의 어떤 실적적인 성장 추이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차트를 좀 살펴보면 전일 종가 96,500원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최근 동박전쟁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9월 30일 83,400원대까지 하락한 바 있었고, 조정을 좀 거듭한 바 있었지만 견관 2차전지 소재, 여기서도 들어가는 이 특수 소재인 이 동박의 어떤 시장 점유율들을 좀 감안해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실적 여력을 우리가 좀 고려해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저는 매수하기 좋은 구간 9만 원에서 9만 7천 원, 9만 원에서 9만 7천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4, 4분기 실적보다는 2023년도 1분기 실적 기조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